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5일 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제는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말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단식을 중단하시라라고 하는 권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식은 끝까지 가야 된다. 의지가 살아있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뜻이 관철될 때까지는 쓰러지더라도, 근데 쓰러져서 끝나버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이제 그때 가면 병원으로 실려가실 수밖에 없겠지만, 그 전까지는 지금 여의도를 지키면서 단식을 해나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런 생각이 왜 드냐면,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도 오늘 김기현이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건강 생각해서 갖고 그만하시면 좋겠다고. 근데 어떤 여야 간의 협의라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야당의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니 전혀 없고, 건강 해치지 말고 그만하세요 라는 얘기만 딱 했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리고 방문 계획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입만 턴 거예요. 그래서 이 와중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단식의 의미가, 이게 국진당한테 던지는 것보다는 현재 내부,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 있는 수박 세력들한테 던지는 얘기로서의 의미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벌써부터 비대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 비대위? 이게 이재명 대표 유고시를 생각한 비대위를 해야 된다고. 왜냐면 단식으로 해서 쓰러지든 아니면 체포동의안을 통해서 쓰러지든 이재명 대표가 유고가 된다라는 걸 전제해 놓고 수박들이 막 떠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난리 났네, 난리. 그 중심축 안에는 이상민과 지금 우리 박광원이 있는데요. 지금 벌써 박광원 퇴출, 그러니까 박광원에 대한 그 퇴출 당원들의 청원이 3만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광원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 내부적으로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들의 하나를 이재명 대표가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 시기를 왜 늦췄냐, 일방적으로 당내에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반발을 생각해서 했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종섭이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대통령실에서 안 돼! 기다려! 새로운 후보자, 신원식이겠죠? 새로운 후보자 청문회 끝날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표를 수리했으면 탄핵을 못하는데 네.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시 탄핵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종섭 탄핵을 추진하고 재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목숨을 걸고 하는 이 민주당원 내지는 수박들한테 던지는 이 경고이기 때문에 검사 탄핵 문제와 더불어 이거는 진행 안 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거라도 얻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쪽 애들이 끝까지 안 받는다고 치면. 근데 검사 탄핵도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165명 중에 100명은 아직도 못 채웠다고 했잖아요. 그 서명에 대해서. 당론으로 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못 채우고 있는 거고, 이런 탄핵안들도 못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청을 해갖고 이거를 빨리 추진하라 그랬더니 체포동의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검찰이 조사 끝내고 이제 구속영장 관련된 거 친다. 이걸 논의하고 자빠졌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왜 논의해? 부결해야지. 그냥 부결해야지. 이게 부결을 안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왜 논의할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검찰이 어떤 검찰인데, 지금 법원이 어떤 법원인데? 이거 그냥 당대표를 내줘요? 이재명 대표가, 그럼 나는 그럼 포기하겠다 해도,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부결을 시키면, 우리 부결시키면서, 야, 검찰 이거 체포동의안 보니까 이거 엉망진창이네. 그래서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도 기가 사는 거야. 나는 가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이렇게 돼서, 못 갑니다. 대신에 회기 아닐 때, 구속영장 치라고 내가 간다고. 그래서 결국은 다음 주 중에 구속영장을 치고 한동훈이 돌아오는 대로 체포동의안을 올릴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거기다 모든 사안을 올인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일단 당장에는 검사 탄핵하고 이종섭 관련한 탄핵 추진을 진행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 의원총회가 다시 열립니다. 만일 여기서도 합치된 의견이 안 나온다고 치면 이거는 이제 뭐랄까 수박들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려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미 사망인데 진짜 이제는 진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가. 당원권 정지나 아니면 징계 제재 절차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 이제 번외로 얘기하자면 난 대통령실의 태도를 보고 종섭이가 완전히 삐졌을 것 같아요. 왜요? 이건 뭐냐면 이종섭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조기 사퇴를 해서 말하자면 해병대 사건, 그러니까 외압 의혹 사건에서 본인이 빠져나오고 싶어서 사의를 먼저 표명한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실 안에서는 너는 그냥 죽어. 네가 책임지고 이거 다 안고 가. 만일 네가 여기서 그만두고 나가버리면 결국은 신원식한테 이 카드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신원식이 청문회 할 때 물어보겠죠. 그 의원들이. 어떻게 할 거냐, 해병 사건에 대해서. 그럼 거기서 조사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걸 파내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이 같이 무너진다는 거지. 그래서 대통령실은 종섭이 네가 책임지고 네 선에서 외압 없이 네가 잘못된 명령을 내린 걸로 자폭하고 끝내라고 하는 일종의 오다를 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종섭이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차라리 나를 차기에 어디 공천 자리를 예정을 못할 망정 나를 결국은 국정농단의 책임자로 몰아붙이는 건가? 라는 차원에서 삐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종섭이 극적으로 지금에 있는 태도를 바꿔가지고 대통령실하고 맞붙을 가능성도 있다. 라고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이놈의 이쪽의 사람들은 그럴 배짱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 배짱도 그럴까요? 없어요. 그냥 아니 왜냐면 몰랐다 하고 그냥 자기가 죽을 아니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종섭이 원래 검사파이거나 또는 장외에 그러니까 외부의 유입 인사면 그게 그 말이 맞아요. 왜냐면 힘이 그쪽에 있으니까. 근데 이종섭은 MB파란 말이야. MB와 김태효와 그 배우 세력들한테서 든든한 후방 지원을 받아갖고 지금까지 이걸 해온 거예요. 따라서 MB파들 입장에서도 이종섭을 대치게 내차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지? 우리 권력대로 하는 게 잘 안 되네? 라는 위기감을 가질 수 있단 말이야. 충성심에 기스가 날 수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총선 공천을 놓고 이제 대대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건데. 그래서 저는 이종섭이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한번 들이받아볼 거다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약간 요것도 대통령실이 걸린 게 뭐냐면 이종석 지금 국방부 장관이 사표 수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국가보훈법이 있습니다. 78조 4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 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거나 비위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공수처에 이종섭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해 있습니다. 바로 그거라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은 얘를 직권남용 혐의나 기타 혐의들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를 전부 다 이종섭한테 몰아 넣어갖고 봐 이거 이종섭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손절을 쳐버리려고 하는 거고 이종섭은 그렇게까지 몰려가 버리면 정치 생명은 둘째 치고 인신구속이 될 위기가 있으니까 나 안 살려내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라고 개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개길 수 있을까? 개길 정도의 그럴 백부가 인간일까? 되는 사람인가? 왜냐면 윤석열이나 김건희 알기를 네가 사실은 위에만 앉아있지 니들이 뭔 힘 있어? 우리 MB파들이 실제적인 이 나라의 주인이지 대통령실의 핵심이지 이러고 생각하면 개길 수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종섭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소위 MB계에서 그렇죠. 오더가 떨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MB계의 오더가 떨어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세를 모아야 할 때요, MB들도. 오더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종석만 죽는다고? 아니지. 이종섭이 아니라고? 나만 죽을 수 없다. 나도 대통령실한테서 이어받은 거다. 라고 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을 하나 물고 들어가겠죠.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애초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는 단순하게 김태효가 그 해병사령관하고 이종섭하고 친분 때문에 이 사람을 살렸을 거다라고 처음에 추측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이거는 윤석열이 혼자 생각으로 살린 거야. 오버한 거지. 왜 오버했냐면 얘랑 같이 그 기념사진 찍고 데리고 다닌 그 일청에 인연도 있지만 일사단장하고의 개인적인 인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뭔가 문책성 인사를 통해 갖고 담당 지휘관이나 그 책임자들을 한 번도 처벌해 본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즉, 뭐 청담동 게이트나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신용만 하고 걔네들을 그대로 다 살려냈잖아요. 한 명도 자른 놈이 없어. 이상민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이 지명한 사람들 중에 잘못을 저질렀지만 걔들 중에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게 윤석열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자기 과시거든. 자, 나한테 충성하잖아. 내가 니들은 어떤 식으로든 보호해준다.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만일에 이 해병사령을 잘려버리면 윤석열도 이제 힘이 다 했네? 윤석열이 봐준다고 하더라도 못 봐주네? 요런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이게 오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백지화하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이 무리한 요구였고 그냥 놔뒀으면 국방부 내부에서 군 검찰들이 들어가고 수사를 하다가 일단 부대장까지는 이게 죄가 큰데 사단장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군법 회의 안에서 대충 무마할 수가 있었어. 근데 그건 경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경은 그렇지. 내가 하는 거야. 한 번 막 칼을 뽑았단 말이야. 이러면서 내가 잘난 척 말했으면 했어. 원래 뒤집어야 돼 라고 하면서 잘난 척한 거지. 진짜 국방부가 해서는 안 될지, 즉 이미 이첩돼 버린 자료를 빼오는 무리수를 저질렀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국방부 차원에서 사실은 비밀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을 경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대로 내가 해야지. 그리고 딱 나서가지고 큰 소리 말이야. 이거 똑바로 해!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더니 그렇지. 국방부는 사실 그런 식으로 일이 운영되는 곳이 아니었다. 그렇게 안 해도 됐던 거야. 그렇죠. 그런 무례수를 안 떠도 지금까지 얼마든지 뭐 사병 사고 있었을 때 웃대가리 피해가고 그렇죠. 살아남고 뭐 이런 것들이 수두룩했어. 왜냐면 이번 일사단장도 이게 그 밑에 있는 사병들 사망 사고가 처음이 아니더만. 옛날 1박 2일 할 때 그 해병대 강호동에 가서 5대1로 씨름하고 이럴 때 거기서도 똑같이 사고가 있었더라고. 그때도 빠져나간 놈이에요. 그러니까 군 검찰에 맡겨놨으면 스무스하게 넘어갈 거고 애초에 이종섭은 여기에 관여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렇죠.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하겠어 그러면서 이종섭한테 막 큰 소리를 쳐버리는 바람에 이건 순수하게 윤석열이 오버쳐서 생긴 사고인 거야.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종섭까지 날아가 버리면 너무 피해가 커. 지금 MB 진영 안에서는. 그럼 이렇게 된 바에나 이종섭은 죄가 없다.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오다를 줘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라는 식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대통령 탄핵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되기 싫으면 적당한 선에서 정섭이는 빼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사의 표명 받아주고 다른 사람으로 해서 다음에 들어올 놈이 알아서 책임지든지 정리하든지 덮든지 하게끔 해줘요. 그리고 나는 공천 주세요. 요런 쪽으로 요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에게 충성을 할 사람들은 더 줄어들겠네요. 얘를 지금, 믿어봤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지금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권영세 비대위가 출범한다라고 하는 또 뒷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말도 있어요. 권영세를 별말이 중심으로 다 해서 권영세 비대위가 나와가지고 뭐야. 얘네들이 그냥 이거를 공천권을 좌우한다는 거야. 그 민주당 안에서 박강원 비대위가 출범을 해가지고 누구 마음대로? 난리 아니, 납니다. 쥐들 맘대로지. 난리 났어. 내부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거대 양당이 그냥 서로 비대위 체위에서 총선을 치르겠다. 이런 개수작을 지금 서로 부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 그래서 김기현이 요새 막 박진우 님이 윤석열 대통령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합니다. 조롱하는 걸까? 아니 왜냐면 벌레라고 오셔갖고 아니, 앞을 가시는 거면 아니, 이게- 보통 눈치를 보면서 달면 안 될까요? 아니, 원래- 약간 박대리님? 조롱 같은데 윤석열에 대한 룬에 대한 조롱이 아니고서야 네. 이런 그거 얘기를 좀 아니에요? 하고 진짜 있는데 잘하신다가 아니라 이분은 내쫓고 잘한다. 싶지가 않네. 어. 계속 한번 써보세요. 한다. 네. 잘했는데 계속 좀 써보세요, 대단한데? 박진우님. 네. 약간 약간 머리가 좀 나쁜 알바인가 봐. 아니면 다른 데서 하던 습성대로 네. 여기 와서 지금 댓글 운동을 열심히 펼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혼자서 약간 너무 티나시잖아요, 너 지금. 지능이 떨어져. 분명히 이거 진짜 찌질일 거야. 이게 집에서 이거 오타쿠고 실제로는 사람들 눈도 못 맞추고. 아니면 별동대 아닙니까? 별동대? 그 별동대 자유천연명에서 오셨나? 별동대 수준이 별로 안 좋잖아. 근데 애들이 다 너무 기본적으로 기본은 되는 애들을 좀 아니, 뽑아요. 어떻게 다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애들하고 지능이 너무 떨어지잖아. 이런 중요한 토론을 지금 애청자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지지합니다라고 사랑합니다를 쓰시는 윤석열 거예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네. 조롱이라니까. 홍작가 TV 님들 미워요까지 쓰셨네요. 이거 왠지 미워 이러면서 너무 내가 조롱하는 걸 어떻게 알아채고 막 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요 정도 같으면 우리가 그냥 일단 큰인장 관상용으로 보는 것처럼 그냥 냅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하세요. 그리고 송 작가 TV 님들이 뭐야? 아유, 지금 성의를 가지라니까. 너 저기 우리 이름 모르지? 이름은 좀 알고 하자. 이름은 좀 알고 하자. 알바를 하더라도 너무 성의 없이 알바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막 일을 열심히 합시다, 성작가라는 등 성작가라는 등 뭐 그런 성의 없는 거 하지 맙시다. 누가 송 작가에 물어본다 이제. 네. 넷 중에 누가 성작가예요? 우리 넷 중에 누가 성작가일까요? 네. 아무튼 지금 있는 상황은 내부적인 균열이 극심하게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하자면 우리 해병 1사단장을 살려내려고 하는 이미 준비된 계획을 윤석열이 때려 엎었고 이거 자체가 지금 완전히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탄핵의 1번 사유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네. 꿀잼각이시죠? 네.